네, 우리나라에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성이 의심되는 이른바 어린이 괴질의 의심 사례 두 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확진 판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내일부터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생들도 학교를 가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을지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은병욱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보도를 통해서 어린이 괴질이란 단어를 참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그리고 질병명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정확한 질병명은 지금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고 부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네. 예, 정확히 어떤 조금, 병인가요? 네네. 예, 설명을 드리면은 네. 지금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발열, 발진, 또 이제 여러 우리 몸의 장기에 손상이 올 수 있는 전신성 염증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고, 네. 기존에 이제 가와사키병 또는 이제 독성 쇼크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와 이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사례 정의를 네네. 조금 설명드리면은 네. 지금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외국의 사례를 이제 참고해서 우리나라도 사례 정의를 만들었는데 네. 그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에서 이제 38.0도 이상의 발열이 24시간 이상 지속되고 네. 염증의 어떤 검사실 증거, 그러니까 검사 결과가 이제 염증 소견을 시사하는 것들이 있고 2개 이상의 여러 기관의 장기를 침범한다라는 음. 내용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병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감염병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또는 최근에 코로나19 감염의 증거가 네. 어, 있거나 또는 이제 발병 전 4주 이내에 코로나19에 노출력이 있는 경우 그렇게 이제 사례 정의가 돼 있습니다. 예. 네. 조금 복잡한데요. 오늘 신고된 두 건은 말씀하신 이 사례 정의에 비춰봤을 때 어떻습니까? 아직은 의심 사례인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예, 저도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네. 언론을 통해서 이제 두 건이 이제 신고됐다고 들었는데 방대본에서 발표한 것도 네. 들었고요. 네. 하나는 사례 정의에 부합한 신고라고 들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사례 정의에 충족은 못한다고 그렇게 네. 들었습니다. 그 한 명은 10대고 한 명은 이제 10세 미만이라고 들었고요. 그래서 네네. 그 사례 정의에 맞는 신고가 됐다고 해서 그게 이제 사실은 들여다봐야죠. 네네. 이렇게 신고하신 분은 이제 사례 정의에 맞다고 판단하셨을 수 있지만 음. 이제 혹시 틀렸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38도 이상 그리고 24시간 이상 열이 나는 어떤 여러 가지 증상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이 이제 아이가 집에 있는 경우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은 의심을 해 봐야 될까요? 결국에 네네. 이제 이 병이 처음에 알려지기는 이제 가와사키병 유사 증후군이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감별해야 될 병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음. 이제 대표적인 게 네. 가와사키병이고 가와사키병에 대해서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네네. 일단 설명을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네. 보통 피부 점막 그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로 이제 열이 38.0도 이상 5일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어. 주로 아이의 피부와 점막의 증상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발진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심장의 관상동맥이라는 중요한 혈관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네네.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어. 이제 질병이고 이게 감염병이 아니라 네. 가와사키병은 면역 질환이라고 그러니까 면역 어. 체계의 일시적인 이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네. 이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가와사키병이랑 이제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열이 나고 뭐 당연히 이제 피부에 발진이 나오고 어 또는 이제 결막염 음. 눈에 이제 결막이 충혈된다든가 네네.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오면 일단 가와사키병을 의심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거에다가 이제 추가로 이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의 가능성도 일단
염두는 해야 될 거로 예, 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어린이 괴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네네. 주로 좀 어린아이들 뭐 이제 0세에서 한 19세 사이 뭐 혹은 10세 이하 이런 사람들이 주로 걸린다는 뜻인가요? 성인한테는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일단 발생 연령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 보통 가와사키병은 5세 이하 어린 영아들한테 어. 흔히 생기는 병인데, 네. 이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의 경우에는 네. 그 연령이 좀 더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6세에서 10세 어린이긴 음. 하지만 네. 예. 근데 이제 꼭 반드시 어린이만 생긴다라고 지금 할 수는 없고요. 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그 20대에서도 네. 소아청소년 그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20세 뭐 한 명, 25세 한 명. 그렇기 때문에 주로 그 소아청소년에서 음. 발생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100% 소아청소년에서만 온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단정하긴 같습니다. 예. 그렇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어린이 괴질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의심 사례가 신고된 거잖아요. 이 예, 특별히 맞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더 유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인종적인 차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역 반응에 어떤 차이로 나타날 가능성이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와사키병이 주로 이제 아시아 쪽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소아 질병으로 네.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뭐 중국 그런 아시아에서는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데 반해서 네. 서양에서는 이제 발생률이 굉장히 낮은 네.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와사키병의 빈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과 이, 이 마찬가지로 어린이 질병의 이 괴질도 증후군의 네네. 예, 발생률의 차이가 나는 것도 음. 연관이 있어 보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은 네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BCG 접종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뭐 우리나라,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이제 BCG 접종을 하는데 미국이나 네. 유럽 쪽에서는 이제 BCG 접종을 하지 않거든요. 네. 지금 접종 예, 이름이 그런 정확하게 뭐라 그러셨죠? BCG 접종이라고 네. 그러니까 생후 4주 이내에 하는 아 결핵 네네네. 예방 접종. 네네. 그것도 지금 이 코로나19 발생 상황과 연관돼서 뭔가 좀 면역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음. 그런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조사를 시작하고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이틀 만에 의심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조금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아 않는데요. 그렇군요. 네.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 유럽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보고돼서 음. 제가 속한 이제 대한소아감염학회 네.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각 병원들의 이제 가와사키병 발생 사례를 조사를 해보셨는데요. 네. 예년보다 특별히 뭐 가와사키병 발생이 더 늘어났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네. 이 가와사키병이랑 비슷한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발생이 뭐 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코로나19와 관련성은 어떻습니까? 예, 코로나19 그러니까 지금 미국 예를 들면 뭐 뉴욕 네. 있는 쪽 그쪽에서는 결국 지금 시간적인 연관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 코로나19 발생 사례가 이렇게 좀 한참 이렇게 있고 나서 네. 그 뒤이어서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 발생이 이렇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네. 시간적인 선후 관계 때문에 네. 관련성을 지금 의심해 볼 수는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 환자에서 네. 코로나19의 어떤 감염의 증거 또는 코로나19에 노출된 그런 사례들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관련성을 의심해 볼 수는 있지만 네. 그렇다고 현재로 뭐 인과관계가 이렇게 확립됐다거나 네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 환자에서 네. 뭐 코로나19와의 접촉력이 전혀 없다거나 네. 또는 이제
코로나19 감염의 증거가 없는 사례들도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음. 아직은 뭐 연관성을 그냥 의심할 수 있는 정도 네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관관계, 인과관계는 아직 따져보기는 조금 이르다. 라고 이해를 네네.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아까 어떤 분이 문자를 주셨는데 어린이 괴질 이게 의심이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어디 가서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그냥 소아과에 가면 일단은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하시고 네. 이 병이 좀 일반적인 이제 가와사키 병하고 유사한 점은 분명히 있는데 네.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제 연령대가 좀 차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증상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주로 복부 증상, 네네. 복통이라든가 네. 설사 증상이 조금 더 뚜렷하게 네. 가와사키 병과 보다 더 네. 뚜렷하게 나오는 면이 있고 복부 그다음에 이제 증상. 네. 중요한 점이 그 심장이랑 관련된 네. 어 증상인데요. 그러니까 음. 심기능이 갑자기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 혈압이 떨어진다든가 아. 어 그 심근염, 네. 심장 근육의 손상이 네. 오는 상황이 오면서 이제 중환자실로 가게 음. 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전형적인 가와사키 네. 병하고 이제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와사키 병도 이제 전형적인 가와사키 병이 있고 네. 또 이제 가와사키 쇼크 증후군이라고 가와사키 병이긴 한데 네. 쇼크를 동반하는 혈압 저하를 동반하는 증상이 그런 좀 다르군요. 네네. 경우도 있는데 네. 그거랑도 좀 상당히 비슷할 정도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전형적인 가와사키 병보다는 좀 더 심하게 올 수 있다. 아.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독일에서는요. 이 소아과 전문협회 등 의료단체에서 어린이들은 어른에게 전염이 될 뿐 전염을 시키진 않는다. 그러니까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 학교에 가도 좋다. 이렇게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이 소아 감염 전문의시잖아요. 계약에 네. 대해서 특히 저학년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앞서 독일에서 발표한 거는 조금 이렇게 네. 다소 좀 내용이 좀 저희 와전되거나 아니면 좀 그렇군요.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지 않을까 음. 싶은데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절대 감염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음. 아이 소아들이 이제 전염성이 조금 다소 떨어진다는 보고들은 네. 분명히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절대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지 아.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네네. 성급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아무튼 뭐 계약에 대해서는 아직 전문가들도 이렇게 음. 의견이 다르고 네. 아직까지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현재 지금 어느 시점이면은 계약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음. 이런 어떤 정답이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들 모르는 상황이죠, 사실은요. 예.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네. 아이들이 뭐 계약을 해서 학교 환경에서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절대 높은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상당히 낮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또 아이들이 지금 뭐 절대 감염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아. 없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본 위생 수칙을 잘 준수해야 되는 것들이 네. 중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노원 을지대학교 네. 병원 소아청소년과 은병욱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